작품은 장르가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래서 그 연출, 제작, 각본, 편집을 다 김승희 씨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호랑이하고 소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로 맞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낙타의 흙처럼 이렇게 좀 기형적인 모습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 어떤 그림이었는데요. 시놉시스를 보면 이제 호랑이띠 엄마죠. 호랑이띠 엄마하고 소띠 딸의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딸을 키우고 있는데 어떤 이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편견,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편견에 맞서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 여자분은 남장을 하고 돈을 뜨고 늘상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딸은 열하도 못지않은 역할을 해야 했던 거죠. 어떤 이혼 가정이란 어떤 이런 소리를 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하도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는 가부장제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이혼을 하면 무엇일지, 또한 아빠 없는 가족은 정말 실패한 가족인가? 어떤 이런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딸은 엄마와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대화를 시도함에 있어서 딸이 굉장히 성장하는 어떤 영화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덴마크 청년들이 2020년도에 휴먼 라이브러리를 글로벌 페이스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 주제별 평균 개수가 굉장히 이렇게 69개나, 성별은 69개나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와 가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똑같이 학력이랑 연령이랑 특히 노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좀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아닌 어떤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 개수가 이렇게 가장 많은 115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노인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볼 사람? 저요. 탑골공원이요. 주름하고 겉마선. 얼굴이 두껍다. 나이가 들면 창피한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뭘 구질구질하게 7, 80까지 살아요? 방금 보신 장면이 놀라우셨나요? 정말 놀라우시죠. 그런데 현실입니다. 저희들한테 틀딱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 어떤 편견적인 어떤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사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어떤 원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총구가 많이 와도 늠름하게 호랑이가 세상을 헤쳐가는 그림,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이 얼마나 개인한테 피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심정이나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모든 것을 주는지 굉장히 어떤 고발하는 형식의 이제 영화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을 굉장히 호랑이 이빨, 그리고 어떤 질감, 털의 어떤 질감, 어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런 작가의 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언어 이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한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지 굉장히 그림으로 굉장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색이 굉장히 갈색이잖아요. 이 갈색은 굉장히 자연의 색으로서
어떤 그런 그 흙이라는 생명이 생명력을 주듯이 굉장히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그 어둠의 깊이를 주는 색이어서 이거를 작가가 염두하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딸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시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는 숨기도 하고 어떤 우리는 많은 수많은 가면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대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던 가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내가 살면서 아내 역할도 있고 남편 역할도 있고 뭐 시어머니 어떤 모든 직장 상사 모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내가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속마음을 숨기는 어떤 그런 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가면들을 쓰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잘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근데 융이 말하는 거는 이 가면은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자신이 이해하기 위한 길로 삼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나쁜 거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페르소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내 안에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무는 많은 그 수확할 수 있는 어떤 사과나무도 있고 이 나무에서 살고 있는 많은 곤충들이 있고 새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자연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나무가 또 바람에 휘날리면은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데드볼처럼 내 안에 어떤 그런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내 안의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찾아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지만은 이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나와 소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또한 이 작가도 이 성장하는 영화인데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였는지 이걸 비추어서 저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런 그 행복에도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작가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작가 노트에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작가가 의심의 화살을 내가 아닌 사회로 던지는 순간 그 허물을 벗어 던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어떤 틀이나 어떤 그 안에서 내가 그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순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 해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달라지고 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 할 때 무엇이 나를 위로하나?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분은 뭐 잠을 자서 이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한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명상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내 몸이 움직이는 행동을 해야지 이게 되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벽이 없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또 그리고 행복의 삶은 행복은 또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를 중요하는 건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들이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커서는 집단을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작가가 자기 허물을 벗어서 어떤 이런
허물을 벗고 이걸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은 어머니하고 수없는 대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를 찾고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그 내 안의 아름다움 이것들은 다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한 것이지 어떤 그렇게 그냥 주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내 안의 나무에 있는 그 장면 하나인데요. 이 나무에서 내가 정말 내가 쉴 수 있고 내 타인이 와서 내 안에서 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나 어떤 집단을 위해서나 내가 이 속한 어떤 그 동아리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발표하는 5분 내지 10분 동안에 이 발표를 위해서 얼마나 확고적이고 좀 진지하고 많은 것을 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그 욕구에 잠도 설치고 정신적으로 혼미할 정도로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영화를 본 전체적인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 거기에 남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교 사상 동양권이라서 남존여비 사상에 남성 우월주의에 많은 여성들이 시달림을 받고 고생을 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자식들 교육에 힘썼던 우리 짧은 경제사지만 그런 밑바탕이 이루어졌기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원조도 해주는 원조 받다가 원조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그 획기적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남자 선호 사상에 남자가 제사 지내준다는 그 유교 사상에 상당히 남자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내지는 여성들의 그 상상력과 그 능력, 그 부지런함이 우리 경제를 토대 또 세계 경제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데 대학이나 이런 학교에서도 상위 그룹은 항상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배우가 남자로 성전환을 했습니다. 젠더를 바꾼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 뒤로 그 사람은 성전환 요즘 성전환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되는데 이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10개 국가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그리고 미국의 각 주 중에 3분의 1이 여성과 남성의 성전환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결정권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없이 내가 여자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는 여자로 주사도 맞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신체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쨌든 자기 삶은 자기 남자 여자를 구분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성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지금 이 두 영화에서 보듯이 구태 내지는 옛날에 젖어서 그리고 여성은 항상 남자들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속박. 근데 요즘 여성들 중에는 이름이 넉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가면 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바꿔면 이박 무슨 아름이라든지 아니면 조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글 고운
이름으로 넉자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8자로 쓰는 성명도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가 출석부를 적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들은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옛날에 구태나 개묵은 이야기를 벗어나서 법률도 그렇게 정했고 해서 남자가 우울하다, 여성은 속박당하고 그렇다,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제시 못한다. 하지만 요즘은 상상력이나 그 참 여러 가지 섬세함이나 이런 것은 여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두 영화 해설을 해주신 두 분 수고도 하셨고 저도 곰곰이